네, 이렇게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우리 유튜브의 핵심은 2011년 진짜 기가 막히고 황당한 사건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며칠째 남자는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 편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반드시 편지 안에 있던 내용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했고요. 한 대형 방송사에 내용을 제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1년 3월 6일 한 방송사가 단독으로 고 장자연 씨가 썼다는 편지 무려 50통을 입수했다고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고 장자연 씨가 31명의 사람을 무려 1000번이 넘게 접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당시 방송사의 내용을 제보한 사람은 고 장자연 씨와 절친한 지인이라는 Y씨였습니다. 장자연 씨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힘들다, 심지어 복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남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Y씨는 교도소에 있는 자신을 장자연 씨가 면회에 와서 절박한 심정을 말하기도 했다. 당시 Y씨는 자신을 모 재벌의 아들 또는 이미 오래전에 타계한 카지노계의 대부 Y모 씨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교도소에 있던 그에게 안타까운 심경이 담긴 편지를 보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장자연 씨가 Y 씨에게 남겼다는 그 편지가 50여 통. 편지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누구누구에게 당했다, 뭐 복수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편지가 50여 통의 편지가 그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Y 씨가 있는 교도소 방을 압수수색하고 그 편지를 가져와서 장자연 씨가 생전에 썼던 필적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죠? 일단 필적이 전혀 다르다고 나왔죠. 드디어 두 분 전문 분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필체를 흉내내려고 연습했다, 이런 것으로 최종 밝혀지게 됩니다. 교수님이 이 사건을 들어가면서 계속 범죄가 좀 악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흥분을 하셔갖고 100번을 1000번이라고 하셨는데 100번입니다. 장자연 씨 그분의 주장이 뭐 맞는 것도 아니지만 1000번은 아니었고요. 100번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 편지를 보면 위조 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메트릭스라고 하는데요. 하나 이상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형질에 기반하여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 우리가 예를 들어 지문으로 인식을 하거나 정맥혈을 갖고 하거나 귀의 형태,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인식을 갖고 하는 거하고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측면들, 이제 목소리, 그리고 지금 이어 나오는 저희가 하고 있는 필적이라고 하는데, 필적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그 특징을 갖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모방을 했느냐가 모방범죄의 기본적인 패턴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문서와 좀 다르다, 필적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감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필적 감정을 할 때는 적어도 저희들이 한 20가지 이상의 요소를 검토를 합니다. 자획, 그러니까 글자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뭐 예를 들면 미음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비읍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사람마다 자음과 모음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자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형태는 뭐 어느 정도 곡선화시켜서 쓰는지 직선화시켜서 쓰는지, 첫 번째 자음, 모음, 뭐 종성, 받침 이런 것들을 연결해 쓰는지, 이런 운필습성이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도 보고, 또 글자의 간격, 글자마다의 그런 걸 뭐 배자 간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간격들도 보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감정이 필요한 문서와 실제 있는 그 사람의 필적들을 상호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유사성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차이나는 특징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지금 오늘의 주제인 실제 감정과 감정을 하는 방법, 또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실제 보여드리는 것이 이 채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당사자 Y씨를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직접 사건에 투입이 돼서 만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함께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연 씨 필적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실제 내용을 보면서 좀 이해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방송사에서 의뢰받아서 감정을 한 경우인데요. 그 Y씨로 추정되는 Y씨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는 그분의 편지하고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하단에 있는 흑백으로 돼 있는 복사본은 고 장자연 씨의 유서 필적입니다. 근데 사람은 개인적으로 필적의 특징들을 잡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도 변하지 않고 항상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필적을 기재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 많이 차이 나는 희소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재 조건에 따라서 필적의 기재 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변화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밑에 보시면 강요의 요자를 보면 요자를 하나의 패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특징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필적의 특성이나 기울기나 아니면 습성이나 연결 부분이나 뒤에 또 이렇게 보시면 쌍비읍을 쓰는 특징이 있는데요. 쌍비읍을 하는 부분에 대한 특징도 하나의 필적으로 연결을 하고 이런 부분의 필적 특징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필적인 것 마냥 그렇게 해서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모든 필적을 다 따라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감정을 해보면 유사 특징은 있으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총괄적인 평가를 보면 같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적입니다. 그래서 모방한 필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필적을 조작할 때는 어떤 특징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남의 필적을 이제 따라 쓰려고 하면 필기 속도가 일단 자체 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에 이렇게 쭉 기재하지 못하고 획을 뭐 가다가 조금씩 끊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굴곡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뭐 이름 석자 정도야 엄청 뭐 열심히 연습을 해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쓸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보이지만 지금같이 편지 50통 적어도 뭐 10줄 이상씩 되는 그 정도 분량을 누군가가 뭐 장자연 씨 필적처럼 따라 쓴다고 하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적 감정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고 또 밝혀졌다고 사건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왜 Y씨가 장자연의 편지를 받았다고 굳이 거짓 제보를 했을까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이 실제 저 사건 해프닝이죠. 기존에 앞서 우리가 유튜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서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또 가족이 또 일부 또 태우고 남은 것들이 보도되고 그 진위 여부가 국가수의 공식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일부는 맞다. 근데 과연 유서인가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현한 것인가 뭐 이런 논란들이 막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거기에 그 사실인 것처럼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편지가 과연 진실인가라는 것을 우선 밝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결국은 이제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필적이 좀 다르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필적을 흉내내서 과연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이 되어가지고요. 저는 그 범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범죄자라고 표현하는 건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보를 하고 많은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범죄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찾아가서 만났죠. 당시 이제 교도소에 이 당사자는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갔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신분을 숨기려고 여기 와서 지금 숨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잘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심리학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허언증,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망상이라고 하는 없는 일들을 있는 것처럼 믿는 상황들, 이런 심리적인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허언증은 자신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이 스스로 자기가 믿어가는 이런 이제 그 왜곡된 심리적인 기제를 말한다면 망상은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어떤 현상들이 실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라고 믿는 이런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면담을 하러 갔는데요. 한 가지 정말 저도 한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범죄자를 면담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고 장자연 씨와 굉장히 친하다는 친분 관계를 끝없이 주장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친분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해요. 심지어 고 장자연 씨가 좋아하는 노래이니 자기가 불러줄 테니 좀 들어달라 이런 그 부탁을 하기도 했고요. 우선 드는 생각이 과연 이 사람이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양산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접근을 애초에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요. 몇 년 후에 보니까 이제 연예인과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이 사실은 이제 또 수면이 올라왔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와서 그 편지가 위변조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건에 투입된 저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사실 인터뷰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인터뷰를 안 하셨어요? 네, 인터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문제고 사실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 어떤 증상 심리학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것이 개입이 된다면 사실 신원을 밝힌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밝히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익명, 가명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누군지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지만 어찌됐건 당시에 수사본부에서도 기존에 일어난 고 장자연 씨의 유서 사건에 대한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 사건은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또 뭔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런 행위를 저지르게 된 망상, 그다음에 어떤 그 목적이 있는 행동 이런 것으로 이제 밝혀지게 되고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Y씨 본인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편지를 썼는데 그걸 받았다라고 하면 허언증이고 고 장자연 씨한테 받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망상인데 뭘까요? 실제 이거는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망상에 가까운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된 것 중에 핵심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망상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형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망상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해서 감경 또는 감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만큼 철저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런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누구의 죽음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어떤 좀 특정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 혹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범죄자들이나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허언증이나 망상 같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이 꽤나 있으신가 봐요.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이런 분들이 찾아오세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그것을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애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범법행위가 저질러졌다면 그것이 그냥 장애로 인한 어떤 문제로만 치부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개인의 책임이 준비되고 이만큼 계획하고 수십 통의 편지를 위변조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의도나 목적은 반드시 그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치인처럼 저도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 망상일까요? 허언증일까요? 그거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첫 회, CSI 리포트 첫 회인데요.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에 소개를 드리려고 하니까 깊이 있는 내용은 못 들어가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또 어떻게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소개해 주기 기회가 됐고요. 사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담화를 나누듯이 또는 재미나게 그냥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이런 식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